현재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에는 공중급유기 50여 대가 집결한 상태인데요. 걸프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GPS 장애가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상황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52대의 공중급유기가 집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3월 초에는 36대였던 공중급유기가 4월 초에는 47대로 늘었고요. 현재는 52대까지 늘어난 상태죠.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중급유기가 공항 계류장에 빼곡히 메우면서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공중급유기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공중급유기를 모아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만약에 이란을 공습할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바로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요, 공중급유기가 있어야지 더 원활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받을 수 있게 해서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죠. 이렇다 보니 공중급유기가 현재 얼마나 있냐가 전쟁 임박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 이번 벤구리온 공항 내 급유기 확대 배치 역시 이란 공격 재개를 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걸프 지역 전반에서는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UAE, 쿠웨이트 등에서 광범위한 GPS 장애가 보고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 오작동, 항공 위치 신호 불안정, 선박 항로 오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가 수킬로미터 이상 틀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 해역은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GPS 교란은 민간 불편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드론, 미사일, 전투기, 함정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현상이 과거 전쟁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 위기 당시에도 군 통신 및 위성 신호 이상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었고,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던 시점에도 중동 일대에서 GPS 교란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기 운항 경로 이상과 해상 위치 신호 오류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전자전 장비 시험 운용이나 적국 유동무기 방해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며칠 안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경제 시설을 겨냥한 단기 공습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유시설, 송유관, 발전시설, 항만 인프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이란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압박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언론들조차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고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작전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변화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이런 연휴 기간에는 외부 일정이나 개인 휴식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연휴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군과 정보기관 분위기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국방, 정보 분야 관계자들도 연휴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부 미군 관계자들은 중동 내 미군기지 소집 명단까지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군사행동 이후 상황까지 계산하며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내부에서는 외교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실패할 경우 군사 충돌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재국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인데요.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교전 재개를 막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고요. 카타르 협상단도 현재 이란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이번 주 내로 합의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죠.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해서 파괴하겠다는 태도고요. 이란은 핵과 관련된 양보를 강요하지 말라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심지어 이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지난 5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추가 공습을 감행할 경우 이번 분쟁이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주 자산이나 기지까지 보복 타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이란 강경파들이 군사적 정면 돌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인도하고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이 임박하자 오히려 걸프 해역을 지나는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통신망에 관리비 명목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체적인 법안까지 검토하며 디지털 인질극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이 핵시설 수호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전방위적인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초래할 파장과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하게 거론되는 부분은 바로 이란의 보복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본토를 공습할 경우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면전 형태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할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중동 전역에 친이란 무장 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전 전쟁에서도 활용했지만요, 이번에는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이 이라크나 레바논에 있는 대리 세력에게 드론들을 공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드론으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미군 기지나 걸프 국가를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다 보니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홍해 지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다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군함을 대상으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들어갈 때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를 다시 봉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해운 물류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홍해까지 위협이 된다면 이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까지 겹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넘어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대한 통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파키스탄 옵서버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은 새롭게 만든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통해 해협 통제뿐만 아니라 영내 해저 케이블 감독 권한까지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위험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아래를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 규모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 해저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통신 케이블이 최소 7개 이상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케이블들은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망까지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금융거래, 국제 송금, 외환거래, 원유 결제 시스템 상당수가 이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파르스 통신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와 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이란이 해저 통신망까지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역시 이란 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에너지 수송 통로를 넘어 디지털 통제 거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포리시 익스체인지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하루 10조 달러가 넘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 결제망, 국제 주식시장, 외환거래, 글로벌 투자 시스템 상당수가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해저 케이블 차단이나 통제에 나설 경우 인터넷 속도 저하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처럼 중동 금융과 에너지 산업 중심 국가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